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채권 투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일단 기초를 다졌으니까 이제 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저희가 이제 채권을 제가 이제 만약에 새로 투자를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이제 요즘 막 이제 신문 언론 지상에 보면은 뭐 이제 개인들이 채권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어디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 트고 HTS나 MTS로 이제 바로 되냐? 물론 뭐 그렇게도 가능합니다.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그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이제 증권사에서 상당히 이제 좀 표준화해서 뭐 1,000원 단위, 소액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일단 그냥 뭐 HTS나 MTS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. 내가 원하는 채권을 원하는 만기와 원하는 금리의 채권을 좀 제대로 찾아서 하시려면 조금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.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주식하고 채권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주식은 뭐 그냥 투자하면 이렇게 거래소, 장내 시장에서 이렇게 딱 뭐 삼성전자, 뭐 현대차 뭐 그냥 바로 그냥 코드 해가지고 주문 내면 바로 딱딱딱 체결이 되고, 뭐 주식은 뭐 장외시장이 상당히 뭐 비상장 주식이나 조금 거래되는 약간 마이너한 시장이고 장내 시장이 메인인데 채권은 반대입니다. 오히려 이제 장외 시장이 주 시장이고요. 장내 시장은 가장 표준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일부 채권만 이제 장내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. 이제 왜 그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단순합니다. 이제 주식은 회사, 예를 들면 삼성전자 회사가 있으면 주식은 한 가지죠. 물론 뭐 이렇게 우선주나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보통은 그냥 기업들이 발행한 어떤 특정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한 가지예요. 그래서 내가 그 회사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그 주식을 그냥 삼성전자 주식이면 삼성전자 하나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채권은 다르죠. 채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뭐 오늘 채권 발행하고 내일 채권 발행하고 모레 채권 발행하면 어쨌든 간에 하루 차이긴 하면 그 채권이 다 다르잖아요. 만기가 다 다르죠. 그 다음에 금리가 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채권은 종류가 이제 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이제 그 만기가 이제 남아있는 그 거래소에 등록돼 있고 어쨌든 그런 일종의 뭐 주식처럼 상장이라는 개념을 하면 어쨌든 살아있는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권이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서 보면은 뭐 수십 가지 뭐 회사별로 보면 많으면 수십 가지 적으면 뭐 몇 개 종목 적어도 뭐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걸 모든 거래소에서 모든 기업의 모든 채권을 다 이렇게 구비해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채권은 투자할 때 아무래도 그런 모든 종목이 다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유동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외 위주로 이제 거래가 이제 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비견한 예로 통계를 보면 현재 뭐 ELS나 DLS 빼고 저희가 한 전체 이제 그 국채나 모든 채권 하면 이제 그 발행돼 있는 게 한 2만 개, 아니죠. 한 3만 종목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총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한 400개 정도 되고요. 그 기업들이 한 평균으로 하면 한 70개씩 채권이 이제 발행이 돼 있어요. 그래서 7428 한 28,000개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뭐 28,000개 다 거래도 안 되는 거를 다 표준화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외 시장 위주로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?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이제 주식은 이제 제가 이제 핫트랙스 가가지고서는 이제 영화 DVD를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클래식 음반 사는 거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주식은 영화 DVD를 사는 거고 채권은 클래식 음악을 사는 겁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설을 영화한 거, 예를 들면 이제 밀란 쿤데라의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고 그걸 영화한 게 프라하의 봄이잖아요. 내가 이제 가서 가게 가가지고 자 프라하의 봄 영화 DVD 주세요 하면 하나잖아요.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한국판 저기 이제 뭐 그런 프라하의 봄이 있는 거고 미국판 프라하의 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대형 매점에 가가지고 이제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그 교향곡 2번 앨범 주세요 하면 이제 특히 이제 뭐 대형 이제 그렇게 전문 매장에 가면 깨우뚱합니다.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연주자 피아노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조성진이 뭐 그 뉴욕 필하모닉하고 협연한 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랑랑이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협연한 거를 원하는 거냐 그리고 뭐 그게 실황 앨범을 원하냐 아니면은 그냥 뭐 이제 스튜디오 레코딩을 원하느냐 뭐 이제 그렇게 다 가짓수가 다 다르죠. 그래서 채권 그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. 좀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 비유를 든 거고요. 그래서 일단 채권을 이제 사려고 보면 실제로 뭐 이게 회사별로 이제 그 증권사 저희가 일단 채권을 사려면 이제 증권사를 가야 돼요. 물론 실제로 뭐 증권사 이제 지점 갈 수도 있지만 뭐 모바일이나 HTS도 가지만 증권사를 가서 채권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 각 증권사가 또 가지고 있는 재고 채권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. 아주 뭐 많이 이제 판매되는 그런 종목이야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 달라요, 재고가. 그래서 약간은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. 내가 원하는 만기와 뭐 신용도와 그런 이제 그 금리를 찾으려면.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미리 좀 연락을 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본 다음에 맞는 것들을 찾으면 가서 이제 뭐 이제 투자를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냥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HTS도 일단 가능하고 MTS도 이렇게 하는데 직접 아무래도 지점을 가셔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워낙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장외 거래의 성격이기 때문에요.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뭐 HT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딱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이제 그 채권 리스트가 이제 떠요.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뜨는데 가면 뭐 어쨌든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신용 등급 또 너무 낮으면 좀 뭐 약간 좀 그렇게 뭐 안 좋으니까 신용 등급은 비교적 적절하게 높은 그다음에 금리 수준 내가 한 뭐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뭐 한 3%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한 4%, 5% 정도 대신 이제 만기는 뭐 1년, 한 2년 넘어가면 안 돼. 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요구 사항이죠. 그래서 이제 이자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지 수익률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죠. 수익률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보면 친절하게 이제 그 수익률을 은행 예금 환산 뭐 수익률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.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이제 그 표면 금리가 연 단위로 그 연율로 표시한 그 금리라고 지난번 이제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만기가 좀 짧은 경우에 내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투자한 기간에 투자 수익률에 어느 정도로 이제 받을 수 있는지를 감을 잡기 위한 그 용도입니다. 그래서 1년 이상 장기물은 어쨌든 연율로 해가지고 내가 수익률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만기가 뭐 이제 3개월 이내로 짧은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뭐
그거 채권을 투자했을 때 만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수익률이 연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냥 그 숫자만 봐갖고서는 아 이게 연율로 환산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금리가 나오는 수준이라는 거를 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채권을 투자를 일단 실질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.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, 다음 시간에는 좀 이게 실제로 뭐 제가 투자했었던 경험이나 이제 그런 거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채권 투자를 할 때 실전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번 이게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채권 투자할 때 어떤 마인드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